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언 유착,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뭐 일을 벌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등장하고요, 유시민 노무현재에 대한 이사장이 등장하고, MBC가 등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등장합니다. 이거의 핵심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유시민 노무현재에 대한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검언유착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강요미수 의혹 이렇게 불려진 이런 사건인데, 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근데 어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이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이동재 전 기자가 협박하려고 했다. 편지를 써서 협박하려고 했다. 그것도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철 전 VIK 대표로부터 정치권 로비스트 이걸 받으려고 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중간에 제보자 X라는 사람,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현진이라는 사람한테 이동재 전 기자가 당했다. 근데 실제 이 사건의 핵심은 지현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로부터 정치권 로비스트 명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이 사건을 벌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이철 전 VIK 대표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웬걸 이철 전 VIK 대표는 어제 증인 출석을 통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걸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에서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 유시민 관련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비리를 캐기 위한 검언유착인데 그걸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5차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한테. 이 사람은 그때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어땠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황당했다.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소설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이랬고요. 2번, 3번 해서 5번째까지 편지가 오니까 편지가 계속 올수록 심각하다고는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뭐 검찰을 들먹여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고 소설 같았지만 5번째 오니까 심각하다고는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검찰로부터 제보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포감을 느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혹 제기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혹을 편지에서 계속 제기를 하니까 내가 공포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포감을 느끼긴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공포감이라는 것은 결국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이동재 전 기자가 이런 편지를 썼느냐, 뭐 여기에보다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뭘 취재를 해야 된다, 뭐 뭘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톤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다음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근데 MBC가 처음에 보도할 때는, 3월 말에 보도할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서 알게 된 내밀한 검찰 수사 상황을 토대로 해서 유 이사장을 치기 위해 협박 취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MBC가 보도를 했는데, 이철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는 언론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내밀한 수사 정보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MBC 보도 모르고요. 나는 신문 보고 이 수사 상황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철 증인이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동재가 직접 증인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예측을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검찰이 내밀한 정보를 얻어서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겠다. 이동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기자니까, 법조 취재 기자니까 한 거 아니냐, 여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철 전 대표가 그렇게 읽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편지가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자의 일반적 취재나 예상 범위에서 쓴 것 아니냐는 취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호인들이 또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뭐 내밀한 정보 운운하는 MBC의 보도나 그 다음에 여권의 주장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 왜냐면 검찰의 내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상태에서 이철 씨를 협박했어야 바로 검언유착의 증거인데 그게 아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자적인 얘기로서 예측을 해서 자기한테 질문하는 정도, 그렇게 읽힌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MBC와 여권이 그동안에 이철을 불러서 유 이사장을 비롯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캐물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바로 검언유착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철 증인은 올해 초 남부지검 출정조사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 이름을 언제 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철 증인은 3월 25일에 나를 접견왔던 변호사를 통해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25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보자인 이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채널의 기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3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그 사전에 알았어야 이게 검언유착이 성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지현진 씨를 통해서 이철이라는 증인을 압박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는 게 이 전체적인 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데 막상 이철이라는 사람은 나 한동훈 검사장 모른다. 그걸 최초로 내가 알게 된 게 3월 25일 변호사를 통해서였다라고 한다면 3월 25일은 이미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를 중단했을 때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 자기하고 한동훈 검사장 얘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뭐 이것만 계속해서 캐물으니까 이동재 기자가 좀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취재를 중단한 뒤에 그제서야 이철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검언유착은 당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증언을 어저께 쭉 내놨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인이 검언유착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는 건데, 첫째, MBC의 보도, 제가 MBC와 여권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주장은요, 완벽하게 허위였다 하는 것이 이철 증인의 증언으로 입증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지면 여당이 또는 여권이 검언유착이라고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이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언유착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이름, 이 사건의 성격 규정,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왜냐하면 검언유착이라고 이철 증인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어제 증언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언유착 자체는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또 드러났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해가면서 초기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명명을 했었는데 그러면 형사 1부는 도대체 뭘 수사한 거냐? 이런 걸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는데 핵심 증인은 검언유착이라는 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철이라는 사람도 형사 1부가 어떤 식으로든 뭐 질문을 하거나 뭘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형사 1부는 이동재 전 기자를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제 구속을 했습니다. 물론 강요 미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한테 가서 뭐
덮쳐가지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해서 지금 그 문제도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형사일부가 계속 정진홍 부장검사였죠. 당시에 계속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검언유착이라고 이 사건을 성격 규정해 놓고서 뭘 수사한 거냐. 있지도 않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핵심 증인 이철 전 VIK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국은 그 결론을 하나로 얘기하면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것은 의혹 단계에서부터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씌워진 혐의는 강요미수입니다. 근데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이철 증인이 그 처음에는 우습다, 소설 같았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편지가 계속해서 도착할수록 그게 심각하다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조계 일반의 얘기는 저 정도면 강요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강요까지는 혹시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근데 그럼 뭐가 다수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도 강요가 성립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이 얘기는 검언유착이 없다면 결국 이 사람이 공포심을 느낀 거는 허구의 가상적인 그 이동재 기자의 편지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공포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압박을 넣었을 때 이철이라는 사람이 그 공권력이 집행될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걸 느껴야 이게 실질적인 공포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기자가 그냥 일반론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걸 얘기하고 질문하고 하는 걸 가지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물론 이철이라는 사람은 워낙 특이해서 공포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공포심이라는 건 기자는 기사를 쓰는 그 외에는 별다른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는 직접 사람을 인신구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개입되지 않고 기자 혼자 과연 강요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공포심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재판장의 판단이 있을 텐데 재판부에 제가 물어본 법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강요 미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검언유착이라는 것은 성립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런 것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자 그러면 MBC와 여권은 그동안에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했었느냐. 이 자체가 권언유착이다. 오히려 이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 현재 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오히려 더 지켜봐야 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언유착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고 이제는 권언유착,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력층이 MBC에 이런 걸 보도해라 라고 해서 MBC가 허위 보도를 하게 된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